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최근 며칠 한 2, 3일 동안 제가 지난 영상 댓글에다가 저의 어떤 시황을 보는 시황?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일부 구독자분하고 좀 질문을 주셔서 대화를 잠깐 했었는데 그 전에도 보면 대화를 좀 했죠. 그죠? 제가 답을 다 드린 부분도 있고 또 답을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원래 예정이 없었습니다만 오늘 갑자기 그냥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는 게 낫겠다, 짧게라도 올려드리는 게 낫겠다 싶었고요. 지금 화면은 키움증권인데 제가 원래 한국투자증권을 쓰거든요. 근데 키움증권이 좀 영문이 괜찮다고 해서 한번 깔아봤는데 제가 아주 조작을 좀 미숙하거든요. 그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애매하죠, 그죠? 이게 지금 하락으로 이제 전환된 건지 아니면 또 예전처럼 조금 조정받고 바로 올라갈 건지, 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불안하죠, 그죠? 부담스럽고요. 제가 2년 전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2년 전부터 여러분께 꾸준히 다우지수가 6만 3천을, 다우지수가 6만 3천이나 또는 다우지수가 6만 4천 정도까지는 와야만이 시장이 고점이, 대세 상승의 고점이 온다라고 2년 전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2년 전에도 코스피가 오르지 않을 때도 아직 다우지수가 더 가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장기적인 추세는 코스피도 상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왔지만 코스피가요. 아직 다우지수가 지금 현재 5만 한 2, 3천 정도 되나요? 그 정도니까 조금 남았죠. 그렇지만 다우가 충분히 5만을 다지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다우는 5만은 지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5만이 지지가 된다면 이제 5만에서 5만 5천을 순식간에 찍을 수 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맘만 먹으면 5만 5천 근처에서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 6만 근처까지 가겠죠, 그죠? 자, 그리 되면은 코스피 지수, 우리나라 지수는 이제 거의 고점을 향해 가고 있다. 거의 8부 능선, 9부 능선까지 왔다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아직까지는 고점의 징후는 없고요. 또 고점은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6월 28일 기준으로요. 제가 보는 이 시장의 뷰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현재까지, 현재 오늘 기준으로 제가 보는 이 시장의 뷰는 굳이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요. 한번 지금 시장의 이 움직임은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 추세가 꺾였다는 얘기는 장기 하락으로 전환됐다라는 건데, 저는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가열된 에너지를 지금은 우리가 광기 수준이잖아요. 특히 하이닉스, 삼성전자 쪽에는요, 광기 수준인데, 이 과열된 어떤 그 광기 수준의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좀 쏟아내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올라갔거든요. 자, 이런 그 폭발적인 에너지가 이제는 좀 쉬어가는 그런 강력한 조정 국면이라고 보는 게 좀 훨씬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제는 고점이 나왔다라기보다는 광기가 이제는 이제 완전히 식어가지고, 이제 그동안 폭발적인 에너지가 식어서 이제는 강력한 조정 국면으로 들어섰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번에 나오는 이 반도체 조정은요, 추세가 붕괴한다는 게 아니라 광기의 소멸입니다. 요 말 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폭발적인 두 종목 위주로, 삼성물산이나 SKSK까지 포함해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 위주의 폭발적인 상승세는 이제는 꺾였다라고 저는 결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 조금 더 가격 조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그동안 많은 섹터나 종목들이 무너졌습니다. 왜? 돈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있는 다른 섹터나 종목을 팔아가지고까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몰빵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기관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는 그런 광기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근데 이제 그럼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거를 스마트폰 댓글로 달기에는 제가 이 말을 다 전달해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잠깐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짧게 영상 올리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스마트폰 화면에는요 여러분께 SK 스퀘어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 가격 정도 오면 그때는 한번 매수해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무슨 삼성중공업 화면이 켜져 있네요. 한번 보시죠. 삼성중공업 화면을 좀 좁게 한번 볼까요? 삼성중공업이요. 자, 화면을 좀 좁게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키움 정말 제가 달아보지를 별로 안 해가지고, 자, 이게 삼성중공업 차트 내보니까 그죠? 자, 이게 월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일봉입니다. 자, 월봉을 보시면 삼성중공업도 보면 이 엄청난 매물 구간에 진입을 했죠, 그죠? 자, 여기서 이거를 뚫고 올라간다. 시장에 돈이 그렇게 없죠. 지금 반도체 쏠림 현상이 심하니까요. 저는 결론적으로 삼성중공업은 이미 고점이 나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또 시장이 또 돌변돼서 에너지가 모이게 되면 또 추세를 돌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건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고점은 한번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박스권에서 크게 양봉, 음봉, 양봉, 음봉 나오다가 이 저점을 살짝 깨는 분위기가 나오죠, 그죠? 물론 뭐 요번에 조정받고 나면 다시 또 기술적 반등은 들어오겠지만, 그거는 지금은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봐야 되지 않을까. 추세 전환을 돌린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왜? 다우지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63,400까지, 그죠? 그리고 우리 시장의 자금도 지금 반도체에 쏠렸기 때문에 조선주는 이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물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주봉 보시면 이미 추세 꺾여서 5일선 꺾여서 이제 돌아가 쓰고 있죠. 11선도 꺾였네, 그죠? 이미 꺾여서 내려가고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파동상으로는 지금 하락이 이 주봉상은 마지막 하락 파동으로 보여지지만, 지금은 그렇게 파동으로 5파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게, 여기 계산을 여기를 따지면은 뭐 5파 벌써 지나고 한참 지났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파동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미 추세가 5일선, 11선, 이평선이 꺾였다는 얘기가, 그리고 중심선도 꺾였다는 얘기는 돌아가더라도 이 자리를 바로 돌파하기는 어렵다. 만약에 여기를 다시 돌파하게 되면 3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 우리가 4만 원까지 열리는지 몰라도 지금은 좀 추세를 돌리기가 쉽지 않다.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봉도 보면 꺾임이 확연해 보이죠, 그죠? 꺾임이 완전히 꺾여서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를 봐야 되겠죠. 지금 중심은 반도체니까. 현대무벡스 같은 로봇주도 보면요, 최근에 이제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한때는 로봇주 정말 잘 나갔는데 결국은 이제 이 종목도 조순주보다는 조금 후행해서 꺾였죠, 그죠? 이 종목도 보면 이제는 추세가 완전히 이평선들이 완전히 꺾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일봉상으로, 그죠? 이 종목도 이번에 하나, 둘, 셋. 음봉을 맞고 나면, 조정이 끝나고 나면 또 강한 기술적 반등은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파동상으로는 5파가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다시 완전히 저점이 나와서 돌릴 수 있을까 좀 지켜봐야겠다. 왜냐하면 워낙 꺾이는 각도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이런 자리가 거의 최대치가 3만 원 정도가 최대치로 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대신 기술적 반등은 한번 세게 들어올 자리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쩌면 이 친구도 추세를 돌릴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만약 반등이 들어오더라도 그렇게밖에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힌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동상 5파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서 한 3만 5천 원 정도까지 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길게 보면요. 근데 그거는 지금은 완전히 꺾여서 내려왔기 때문에 너무 희망적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보면은 완전히 박살났죠, 그죠?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단지 이 거래량을 보시면 여기서 거래가 터지고 나서는 아직 이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여기 거래량들은 많이 터진 자리가 있는데 요 자리 정도가 지금 현재 지지를 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런 자리가, 그죠? 그래서 저는 현대무벡스는 한 2만 원 정도는 당장 깨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는 이 매물들이 올라가더라도 이게 쌓여있던 매물들이 이제 문제죠, 그죠? 그래서 로봇주를 우리가 무리하게 이 섹터, 조선주도 마찬가지로 달려들기보다는 기술적 반등만 먹자 우선은.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적 반등이 좀 세게 들어올 수도 있겠다. 왜?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광풍이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광기가 이제 사라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 시장에 반등을 주더라도 이런 섹터들이 이제는 제법 반등을 줄 수도 있고, 어쩌면 정말 확률은 지금 현재로서 낮지만 추세를 돌릴란가? 뭐 이런 생각도 한번 들어봅니다만, 그거는 확률이 현재는 낮습니다. 자, 이건 월봉입니다. 현대무백스 월봉이고요. 제가 보기엔 월봉의 파동상 5파는 놓은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5파 놓은 것 같아요. 고점이 놓은 것 같아요. 여기서 꼬리 달면서 여기서도 꼬리 단 거래 터진 자리가 내려왔죠. 두 번, 세 번, 여기서 이번에 음봉이 결정타였던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크게 음봉을 맞았거든요. 주봉에서는 굉장히 이때는 좋았어요. 요 자리까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 자리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왜냐하면은 행보한 이후에 올리면서 이 행보한 자리를 돌파하면서 다시 행보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슈팅이 세게 나오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는데 그기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죠? 이 무너지는 게 기관 외국인, 특히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겁니다. 자, 반등을 주게 되면 이번에 조정이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에 한번 놓지 않습니까? 단기적이든 간에 그때는 또 반등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봅니다. 기술적 반등 정도를 지금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SK스퀘어 같은 경우는요, SK스퀘어는 저는 고점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보세요. 이 차트, 이 거래가 터지면서 여기서 이렇게 윈 고리 음봉 만들어버렸죠. 그죠? 저는 SK스퀘어 같은 경우는 고점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파동 계산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운이 좋으면 한 번 더 양봉을, 짧은 양봉이죠. 이때는 긴 양봉이 아니고 이런 긴 양봉이 아니라 짧은 양봉이 한번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고점을 다시 넘어서기는 이제는 좀 만만치 않다. 왜? 고점에 비해서 너무 가격이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171만 2천이죠. 233만에서 내일 또 빠지면, 저는 일단 SK스퀘어는 150 정도가 1차 지지라인입니다. 올라오고 있는 요 일봉의 5일선도 그렇고요. 주봉도 보시면 이 주봉이네요. 예. 주봉이 다음 주에는 한 150만 원까지 올라오겠죠, 그죠? 자, 일단 주봉의 각도가 이렇게 올라오는 각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한 방에 깨고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중에 일시적으로 여기를 5일선을 깼다가 주말 금요일까지는 또 살짝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1차 지지선을 어쨌든 150 정도로 보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가격은 대략 140 정도 말씀을 드렸죠, 그죠? 저는 아마 장중에 한번 살짝 깼다가 들어올리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도 사실 SK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들은 차트가 의미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차트를 좀 봐야 될 시기 온 것 같아요. 월봉상 파동을 봐도 글쎄요, 뭐 오파가 확연하게 아까 다른 종목 여타 섹터는 드러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파 고점이요. 지금은 좀 쉬어가야 될 국면인 것 같고, 월봉으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월봉의 이 5일선이 지금 이제 다음 달에는 또 올라오게 되거든요. 지금 이 5일선 얼마 정도 되냐면은 75만 원, 98만 원, 108만 원, 110, 120만 원. 다음 달에 월봉이 120만 원까지 정도밖에 못 올라가네요. 120만 원 정도까지, 그죠? 자, 이 종목은 월봉상으로는 120만 원이 다음 달에 올라가고 다음 달에 120만 원까지, 그죠? 제가 대충 계산했습니다. 지금요. 다시 한번 봐볼게요. 5일선이 75만 원, 98만 원, 그럼 23만 원, 100만 원 잡고 120만 원 정도, 120만 원 정도밖에 못 가네요. 그 다음 달 월봉이 돼야만이 140, 50 된다, 그죠? 그래서 이 SK스퀘어는 한 2달 정도는 조금 가격 조정과 좀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광기는 이제 사라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광기는 사라졌다. SK스퀘어 가격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요, SK하이닉스 가격이 멈추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SK스퀘어나 하이닉스에 연동돼서 후행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좀 SK하이닉스 가격을 봐야 되는데, 저는 대략 1차는 150 정도, 그렇지만 주중에 잠깐 140 찍고 올라갈 수는 있다. 그 정도가 1차 지지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 지지라인은 120인데, 그러면은 고점 기준으로 거의 반토막이 나는 거거든요. 반토막이 났다는 것은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왜? 시장의 에너지가 다시 반토막 나온 종목을 다시 올린다? 그런 에너지가 과연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는 완전히 고점이 되는 거라서 120까지는 너무 눌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대략 한 150 정도, 주중에는 140 정도 또는 150 요 사이 정도에서 지지가 된다면 다시 쌍봉 정도는, 또는 고점이 조금 높아지는 그런 행태의 마무리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도요, ADR 때문에 얘가 이상 급등을 했거든요. 사실 ADR, 미국 나스닥의 ADR 상장이 그렇게 호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걸 호재로 만들어서 갑자기 주가를 막 8일인가 7일 연속으로 급등을 시켰잖아요. 이거 후유증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봉 한번 볼게요. SK하이닉스 보면은 파동의 흐름으로 본다면 저는 한 번 더 이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진다. 대신 1파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3파가 짧았죠. 5파도 굉장히 짧게 끝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 고점 300만 원 고점을 살짝 넘기는 정도에서 고점이 한번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는 뭐 350이나 400까지도 연련이 있습니다. 길게 보면요. 그렇지만 이 300을 돌파하는 순간 350이나 400까지 간다는 거지, 문제는 이 300을 돌파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에너지를 좀 모아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돌파한다면요.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하이닉스가 지난번 저점이 얼마였었냐면요, 245만 원인데 저는 1차적으로 230만 원 정도, 220만 원 정도 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하이닉스가 200만 원에서 210만 원 정도까지 만약에 하락이 들어오면, 200에서 210만 원까지 하락이 들어오면 그때는 한번 강력하게 저는 진입해 볼 생각입니다. 물론 200이나 210 전에 220이나 230에서 저점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200에서 저는 요 230 요 구간, 200에서 230단 여기서 요 구간에서 저는 저점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심하면 200까지, 200 근처까지 빠지고 200이나 210만 원까지, 조금 에너지가 강하면 230 정도에서 저점이 만들 수도 있겠다. 아니면 그 중간에 만들 수도 있고, 요 구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 구간에서는 한번 매수를 고려해 보시고요. 250 이하에서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지난번 저점이 245만 원인데 250을 지지할 거라고 보지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250을 깨고 230까지 갔다가 다시 반등 줬다가 다시 210까지 올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대로 된 반등을 잡으려고 그러면 한 200 근처 와야 된다. 그리고 200이 만약에 깨져버리면 그때는 손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세가 그때는 깨진다라고 봐야 될 듯합니다. 저는 길게 보면요, 반도체 섹터는, 특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광기는 이제 사라진다. 지금처럼 나왔던 두 종목만 유일하게 급등하는 그런 시기는 이제는 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여타 종목도 같이 보셔도 된다. 하지만 반도체는 여전히 살아있는 섹터 주도주잖아요. 그리고 반도체는 여전히 실적이 잡히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지난번에 영업이익이 뭐 예상보다 훨씬 뭐 4배인가 5배가 올랐다 그랬잖아요. 전년 동기에 비해서. 그렇다면은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그래서 급등을 한번 나왔었는데, 그 실적 전후까지는 주가를 그렇게 심하게 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적 전후까지는. 삼성전자가 7월 초에인가 7월 8일인가에 잠정 실적을 발표하잖아요. 하이닉스가 뭐 7월 중순에 발표하나요? 아무튼 그 시기까지는 또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마 중간중간 반등은 충분히 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실적 전후에 또 주가가 어떻게 변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듯 합니다만은,
크게 빼지는 않겠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적 발표 전까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점을 잘 잡으셔가지고 단기 매매는 충분히 박스권 매매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길게 보면 200이나 210 또는 230 정도에서 저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많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SK스퀘어도 그에 연동해서 보시면 됩니다. 아까 SK스퀘어는 제가 기본적으로 150 잡아드리면서 140까지 주중에 열릴 수도 있지만 그 가격에 오면 한번 자리가 잡히는지,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주가가 캔들이 한 두세 개, 서너 개가 행보하는지를 잘 보시고요. 그러면서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도라든지 이런 것들 장중에 잘 체크하셔서 프로그램 매도가 플러스로 바뀐다든지, 또는 프로그램 매도의 폭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든다든지, 또는 옵션에서 외국인이 콜을 잡으면서 풋을 매도를 한다든지, 콜을 잡는다든지, 그다음에 외국인이 선물을 다시 플러스로 전환하는지, 그런 거를 같이 그 시기점에 연동해서 보시면 우리가 정확한 타점 확률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전까지는요, 저는 SK 하이닉스 250을 깬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반도체 소부장은 손대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빠지면 반도체 소부장은 그보다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고, 또 어쨌든 상승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소부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바닥을 잡고 캔들이 옆으로 한 두세 개 행보가 놓으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저점의 친구들 있잖아요. 프로그램 매매 동향, 옵션 동향, 선물 동향, 외국인 거 보시면서 소부장에 그때 진입하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부장에 진입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비주는 좀 많이 올랐죠, 그죠? 엊그저께도 뉴스가 하나 녹이 나왔는데 장비주는 좀 많이 올랐고요. 2, 3일 잠깐 짧은 반등은 단기 장비주가 좀 나을지 몰라도 조금 더 우리가 호흡을 긴 텀으로 본다면 소재주 쪽으로 좀 호흡을 조금 길게 잡아보시고요. 이번 반등은 약할지 몰라도, 장비주보다 약할지 몰라도 좀 호흡을 길게 보시면은 적게 빠지고 길게 보면 좀 더 많이 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소재주를 좀 보시는데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 그 하나마이크론류의 종목들이 한 서너 개 있거든요. 반도체 종목 중 그런 종목들은 반도체 장비와 반도체 소재의 중간 지점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반등을 주게 되면 좀 더 세게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마이크론이 지금 46,000원인가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친구가 4만을 한번 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며칠 전부터 한번 하고 있었는데 안 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했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지금 다시 또 밀리니까 다시 또 며칠 전에 했던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지금 48,600원인데요. 이 종목이 4만 원을 깨고 한 3만 8, 9천 원, 3만 8천 원 정도, 9천 원 정도 오면 그때는 과감하게 한번 진입해 보면 되는데, 그 시기가 하이닉스 저점과 SK스퀘어가 저점, 삼성전자 저점이 만들어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내가 무슨 그냥 제 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감으로 틀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48,600원인데 지금 진입하지 마시고요, 조금 기다리셨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바닥을 잡는지도 보시고, 이 친구 자체가 4만 원을 살짝 깨면 그때는 분할 매수 하셔도 되지 않을까. 3만 8, 9천 원 정도에서는 괜찮다. 심하게 빠지면 그 정도까지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48,600원에서 4만까지만 가더라도 벌써 한 20% 가격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죠? 그러니까 섣불리 진입하지 마시고요,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대로 4만 원까지 안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 생각과 다르게, 그죠? 섣불리 진입하지 마시고, 반도체 소부장은 또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지금은 진입하지 마시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관망하시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징후들을 보시고, 또 하이닉스나 스퀘어 같은 종목들 제가 가격대까지 대충 말씀드려봤으니까요, 또 하나마이크론 가격도 말씀드려봤으니까 그거를 참고로 해서 좀 여러분께서 급하게 서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바 글로벌은 제가 최근에 매매했던 종목이고요. 이 친구도 이제는 조금 눌림 가지고 나서 한 번 더 갈 자리가 있어 보인다 생각이 드는데, 이 친구도 지금은 눌림목 들어갈 자리라서 지금 진입하시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현대무벡스 2만원 지지 여부도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좀 세게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상승을 원하신다면 바닥 잡은 후에 반도체 소부장 쪽도 괜찮다.
그리고 그동안 많이 빠진 낙폭 과대 종목들이 단기 반등이 좋을지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그건 그때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광기는 이제는 지났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봅니다. SK 삼성전자 위주의 광기는 이제는 끝났다라고 보시고요. 이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독야청청 상승하는 장은 이제는 안 올 것 같습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는데 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도 SK 하이닉스는 뭐 2만 원이 되든 2만 1,000원이 되든 2만 3천 원이 되든 이 종목은 그때 끝까지 밀리고 난 다음에 다시 반등을 주더라도 지금 있는 2만 7천이 아니죠. 270만 원을 바로 뚫고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좀 시간이 걸리겠다. 조금 에너지를 모아야 되고 기간 조정도 좀 필요하다. 가격 조정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270만 원이 어쩌면 이 친구의 1차 강한 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 자리가 강한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270을 뚫어버리게 되면 300까지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 되면은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러면 다시 추세를 완전히 300을 돌파하는 가정하에 우리가 매매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270을 뚫어버리면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